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61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틀 연속해서 종가가 6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3일까지 머문 적은 있습니다. 근데 3일까지 머문 적은 있는데 4일 머문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61선 위에서 머물게 된다라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61선을 완전히 돌파하나 보다,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이번 주는 61선을 간만에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준 것은 역시 이제 국제유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된 거. 오늘 국제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200일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90달러 아래 88달러, 89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유가가 빠지게 되면 물가 부담이 덜해지게 되고, 물가 부담 덜하게 되면 긴축 강도도 좀 덜해질 거다. 그럼 경기 침체 걱정을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데, 뭐 실제로 이제 GDP 나오라고 이 어떤 데이터가 미국의 성장률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성장률은 이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데 활용이 되죠. 근데 GDP 나우를 보면 현재 1.4% 정도, 이번 달 첫날 2.1%에서 출발했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한 분기 정도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을 덜어내고, 그 경기 침체 걱정을 덜어내게 해준 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 것 같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겠는데,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대만이 오늘 뭐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거 이외의 국가들은 대체로 뭐 1% 안쪽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다 올라가서 딱히 뭐 우리만 좋았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물가 진정, 침체 우려 완화, 요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된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수급 효과도 또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는데, 제일 위에 보고 계신 게 LG에너지 솔루션 대차장고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면서 대차장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숏커버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숏커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어제 급등했던 위메이드나 또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공매도 비중이 하루 거래량에서 막 15%, 21%, 16%막 이렇게 됐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뭐 한 17%,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숏커버가 좀 나타나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도 좀 상당 부분 일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7일 연속 매수거든요. 작년도 9월 이후에 7일 연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6일인가 한 번 있었고 7일 연속이 없었는데, 9월 이후에 거의 1년 만이죠. 지금 8월이니까 11개월 만에 최장기간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뭐 지금 옵션도 보면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풋옵션 매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역시 삼성 SDI, 2차전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도 셀트리온,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고, 이번 주에 하이닉스를, 주가는 이번 주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월화수목금 전부 다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주로 조금 매도가 많았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아직까지는 쥐고 있어요. 자동차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자동차도 쥐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7월에 매수했던 게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였는데 이거 그대로 업종을 살려놓고 있으면서 바이오가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느닷없이 어떤 종목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붙어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수급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의 동향은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뭐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세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이제 긴축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긴 했는데 침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는 아니고 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조절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예,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S&P 500 지수가 4200 넘어가면 강세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4200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S&P 500이 거의 4200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어떤 흐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끌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강도가 약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성장주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유가 하락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올릴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인터넷주,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어제 또 게임주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갈게 될 거냐, 아니면 유가 하락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수급 전체를 개선되게 하면서 대형주, 뭐 전차를 비롯한 철강, 화학, 뭐 이런 수출주를 보게 말 거냐. 물론 이제 이거 환율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이 그만큼 숨통을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어느 쪽 업종으로 결국에는 가게 될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제약, 철강, 금융 뭐 올라간 업종이 몇 가지 더 있긴 했는데 뭐 건자재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고 다음에 이제 주요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전차군단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주말 방송에서 이건 차트 보여드리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게 다음 주 정도에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고점이 44만 9천 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45만 원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어떤 이제 반전이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일지 요 구도 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주말에 올려지는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300원 밑으로 빠졌잖아요. 환율이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7월에 무역 적자 났잖아요. 한 47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 났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만 전년 대비 88억 달러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된 게 이제 무역 적자 난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무역 적자라는 거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다라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가가 빠지면 원유 구매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환율 올라가는 게 주춤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렸던 차트였죠. 환율이 저기서부터 빠져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제가 환율 저기 딱 찍던 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환율이 다행히 그 자리에서 빠져줬거든요. 이제 빠져주면서 이제 1,300원 밑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1,300원에서 조금 공방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빠져줘야죠. 이게 외국인들은 1,300원 이상 구간에서는 대단한 기회가 되고 1,300원이 완벽한 고점이었다라고 인식이 되면 매수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제 지금 같은 성장주 쪽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의 어떤 대형주들이 또 힘을 얻는 구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주가 일부가 뭐 현대차는 이제 전분기 실적에서 환차익이 한 6천억, 기아도 한 4, 5천억 정도 환차익이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환차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율이 빠져주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수출주 입장에서는 이제 득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빠져주는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이후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